이번 시간에는 우리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자, 이곳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실제 엑셀을 열어서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요 파일이라는 요 메뉴요. 자, 지금처럼 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새로 만들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저장도 있고 다른 이름을 저장, 인쇄, 옵션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우리 요 파일이라는 메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고 있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메뉴를 찾아가지 않고도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빨리빨리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 모음들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도 하고 제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쯤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몸이 여기 있죠. 요 옆에 보게 되면 요 삼각형 모양 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몸에 추가가 됩니다. 지금쯤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 있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 그 얘기고 체크 빠진 거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새로 만들기가 필요하다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해 주면 체크 표시가 생기면서 여기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가 돼서 추가된 것도 우리가 한번 클릭해주면 이제 체크가 해제되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이제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타 명령이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더 많은 명령들을 보고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특정 명령을 자주 쓰는 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추가해 놓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더 빠르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꼭대기 보게 되면 뭐 통합문서 1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이 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이 제목 표시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파일의 이름, 창 조절 버튼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우리 제목 표시줄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리본 메뉴인데 이 리본 메뉴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하고 이런 제목이 써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이다, 삽입이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해서 쭉 써져 있는 이 줄이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거 홈이다, 삽입이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해서 있는 이 줄 있죠. 여기가 이제 탭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명령들이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이제 하나를 보고 우리가 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탭을 특정 탭을 선택했을 때 그 아래쪽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쭉 나오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런 명령들이 표시가 될 때 각각의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클립보드라는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고 지금 이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글꼴이라는 그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명령들은 전부 다 이제 맞춤이라는 그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그룹의 이름이요. 그룹의 이름. 그래서 이 리본 메뉴는 크게 탭, 명령, 그룹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이제 용도에 맞게 그렇게 탭으로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내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보드로 이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 보게 되면 Alt 버튼 있죠? Alt 버튼을 한번 우리가 눌렀다가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키를 누르면 되는지 바로가기 키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Alt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에서 F10번을 눌러도 우리 리본 메뉴에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 화면에서 바로가기 키를 볼 때는 Alt하고 F10번하고 두 가지 있어요. Alt를 누르나 F10번을 누르나 우리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가 그렇게 표시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를 이제 감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리본 메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작업하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럴 때 이 리본 메뉴를 축소를 시켜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본 메뉴를 감추거나 표시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리본 메뉴가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본 메뉴 축소라고 있죠. 이 리본 메뉴 축소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리본 메뉴가 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다시 리본 메뉴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탭이나 홈이 됐든 삽입이 됐든 아무거나 눌러주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리본 메뉴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리본 메뉴 이 중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본 메뉴 축소라는 거 예체크 해제를 해주게 되면 고정돼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본 메뉴를 축소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 이제 선택을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F1번이 있어요. 우리 키보드 맨 위에 보게 되면 F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F1번이요. 컨트롤하고 F1번을 눌러도 축소가 되고 나타나고 축소가 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해줘요. 그렇게 이제 단축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탭들이 있죠. 이런 탭에서 더블 클릭해 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숨었다가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니면 우리 리본 메뉴 중에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이 곳을 내가 클릭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숨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리본 메뉴를 감추거나 표시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름 상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이름 상자에는 현재 우리 셀, 내가 선택한 셀에 그런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에는 여러 개의 이런 네모 칸들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이랑 좀 다르죠. 한글은 그냥 빈 종이가 나오고 내가 글씨를 쓰게 되면 그 위치에 이제 실제 출력했을 때 글씨가 인쇄가 되는데, 얘는 전부 다 이런 칸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을 보고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특정 셀을 특정 칸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셀의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위에 맨 위에 보게 되면 A부터 시작해서 쭉 A, B, C, D, E, F, G 하고 쭉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쭉 갑니다. 자, A, B, C, D, E, F, G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열 머리글이라고 부르는 거고, 왼쪽에 보게 되면 숫자 1, 2, 3, 4가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행 머리글, 행 번호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랬을 때 내가 특정 칸, 요 칸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 칸의 주소, 위치를 읽을 때 우리는 B의 3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정 셀, 다른 셀을 선택했다. 그럼 얘는 이제 D의 몇 번 셀? 8번 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주소들이 이 이름 상자라는 부분에 이렇게 우리 나타납니다. 해서 이름 상자에는 뭐가 나타난다? 내가 특정 셀을 선택했을 때 그때 주소가 나타났더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셀에다가 이름을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셀 주소 대신에 그 이름도 표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볼게요. 도형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이 이름 상자에는 타원 1입니다 라고 해서 해당 개체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서 나타내는 거는 특정 개체에 대한 그 이름이 표시가 되거나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되거나 특정 셀의 이름 정의를 해놨을 때는 그 셀의 이름이 표시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거,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셀, E의 2번 셀이 됐든 F의 2번 셀이 됐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뭐 A다, B다, C다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칸을 선택해 놓고 내가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뭐 A다, B다, C다 하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내가 특정 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셀과 이 수식 입력줄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F의 2번 셀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곳에도 지금처럼 ABC가 써져 있지만 수식 입력줄에도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식을 쓸 거예요. 10 더하기 5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나서 엔터를 빵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셀에는 결과가 보여져요. 결과. 아까 나는 쓸 때 식을 입력했죠. 그 식은 이곳에 나타납니다. 수식 입력줄에. 해서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수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셀에는 뭐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나더라. 해서 내가 여기서 수식 입력줄에서 10 더하기 5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수식 입력줄을 선택하고 10 더하기 50으로 내가 수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 셀에는 결과가 표시가 되고
이 셀을 선택했을 때 그곳에 입력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보고 우리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상태 표시줄에는 현재 작업 상태가 됐든 내가 선택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 곳을 보고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요 셀에는 60이라고 들어있고 여기에도 70이라고 그렇게 써볼게요. 쓰고 나서 내가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범위를 지정했어요.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그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도 나오고 개수도 나오고 합계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나는 평균, 개수, 합계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 표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뭘 나타낼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평균하고 개수하고 합계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더 추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여기 매크로 기록 단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곳에도 지금처럼 아이콘을 얘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태 표시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줄 건지 상태 표시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표시를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거 보여달라 어떤 거 안 보겠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더하기 빼기 하고 이렇게 175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화면 확대 축소해주는 그 슬라이더요. 슬라이더. 이런 것도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보기 상태가 있습니다. 요 맨 앞에 게 이제 기본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는 거고 마지막 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형태로 보는 거고 이렇게 우리 보기 형식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파일이라는 곳에는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다른 이름 저장, 인쇄 옵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몸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두는 것, 모아서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도구 모음을 보고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더라.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내가 간단하게 이제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제거도 시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타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됐든 현재 파일의 그 이름이 됐든 아니면 창 조절 버튼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는 줄을 보고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요. 요 리본 메뉴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리본 메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리본 메뉴라는 거는 우리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용도에 맞게 탭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 그래서 리본 메뉴에는 탭이라는 것도 있고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명령이라는 거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리본 메뉴다. 탭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홈도 있고 삽입도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이다, 데이터다, 검토다, 보기다, 개발 도구다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리본 메뉴에서 내가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내가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뭘 누른다. Alt가 됐든 F10번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 우리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가 전부 다 표시가 되더라. 이런 리본 메뉴도 우리가 감추기도 할 수 있고 표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리본 메뉴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메뉴가 쭉 나오죠. 거기서 이제 우리 리본 메뉴 축소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감춰져요. 또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본 메뉴 축소를 또 선택하게 되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우리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 단축키 컨트롤 F1번이에요. 컨트롤 F1번.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활성 탭의 이름을 우리가 뭘 하면 된다.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감추거나 표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축소 요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 모양을 우리가 클릭을 해도 감추거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리본 메뉴를 표시하거나 감추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리본 메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상자라는 부분도 있었죠. 이름 상자에는 뭐가 표시된다? 현재 작업 중인 그 셀의 이름이 됐든 셀의 주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특정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 개체의 이름이 표시가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입력줄이요.
말 그대로 현재 작업하는 셀에 그 수식을 그대로 표시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한다. 만약에 내가 식을 썼을 때 셀에는 그 결과값이 표시가 되지만 그 셀을 선택했을 때 이 수식 입력줄에는 뭐가 표시가 된다? 수식, 내가 입력한 식이 그대로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수식 입력 상자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도 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줄이요. 얘는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는 줄이요. 해서 내가 현재 작업 상태가 됐든 내가 선택한 그 명령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을 보고 우리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더라. 해서 내가 특정 셀을 범위로 지정했을 때, 범위로 지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이다, 개수다, 합계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아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숫자, 셀의 개수 아니면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원래 나오는 평균, 개수, 합계 이런 것도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도 설정할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우리 엑셀 화면 왼쪽에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 아이콘 이런 아이콘이 있었죠. 이런 아이콘도 표시가 되고 확대 축소 슬라이더에서 오른쪽 끝에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슬라이더 앞에 보게 되면 보기 바로 가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상태 표시줄에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상태 표시줄하고 우리 이름 상자하고 리본 메뉴 그 세 가지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